김상욱 교수님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가 상당히 깊이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주제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세요. 제가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강의를 들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연구를 잘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 들으시면 상당히 시간이 무엇인가 진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인간이 정의한 개념이라는 거를 듣고 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시간은 원래 있는 거고 인간의 관리 측면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시간은 항상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개념 정리가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이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되면 성대하게 제사도 지내고 해가 끝나갈 때쯤 되면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됐던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권력인 때는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권력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종탑도 그렇고 불교에 있는 절에 있는 어떤 종도 그렇고 그 종교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시청의 시계탑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 앞에 가면은 시간이 보인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을 관리하는 조직이라는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시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시간이 무기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천문대 중심으로 경도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을 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무기였다는 거죠. 언제 쳐들어갈지, 누가 언제 오는지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시간이 흐른다는 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죠. 우리는 무조건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거는 별로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정리된 개념이고, 이것도 인간이 정의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려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우주까지 연계되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인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주가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시간의 시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온 거고, 그 빅뱅이 진짜 있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퍼지는 걸 보니 처음은 반드시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빅뱅 이론이 이제 원초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참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에서는 시간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내가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시간을 개념을 잡다 보니까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 우주에 시간이 흐르는지는 모릅니다.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은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의 본질을 설명을 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과 운동이 결국엔 하나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에서 이 물질의 어떤 거리나 이런 걸 측정하고 움직임을 보다 보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거. 그리고 텅 빈 공간은 상상을 우리는 쉽게 하죠. 공간이 텅 비어 있다. 근데 사실은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할머모호한 공간이라는 거죠. 무조건 공간에는 뭐가 있어야 그 주변으로 공간을 상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리하려면 관측이 반드시 돼야지 시간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시간이 간지 안 간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만, 얘가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변화했을 때 시간이 흐른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 그리고 그거 변화하게 되는 것 자체는 운동, 물질,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 있어 있고, 그것들이 없으면 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제가 지금 설명하다가 많이 막 꼬일 정도로 이게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말장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지성의 창작물이다.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다? 인간의 상상, 환상에 가깝다는 거고, 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시간은 1과 0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측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그냥 측정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물질인데, 이거를 측정하면 이게 존재가 정리가 돼요. 여기서 거리나 뭐 움직임이. 그래서 그게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강의를 떡 끝내요. 근데 저도 역시 이 강의를 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해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딱 또 끝나고 나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요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고, 저같이 과학이나 뭐 시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김상욱 교수님 강의는 상당히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강의하신 김상욱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논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만드는 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유튜브는 사실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빨리, 저는 최대한 어떤 강의를 듣고 빨리 제가 정리하고 그 정리한 거를 빨리 또 영상 컨텐츠화 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제가 한 정리를 하고 그걸 연습 한 번도 없이 영상 컨텐츠화 시키는 하나의 어떤 흐름을 딱 잡아서 많은 컨텐츠를 제가 달아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재 좀 어설프더라도 제가 다시 가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제 나름대로는 강연 듣고 정리하고 바로 컨텐츠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있으니까 제가 꼭 들으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참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